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스태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 펫이라는 클래스에서 똑같은 이름의 생성자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생성자는 언제 사용이 되는 거냐 그러면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순간에 얘는 무조건 한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번 실행이 되고, 즉 이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하는 어떤 명령어들을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거죠. count라는 값이 있었는데 이 count라는 값을 우리가 1만큼 증가를 시키겠다. count에다가 count 플러스 1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해줘도 되고, 보통은 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this라는 키워드를 같이 써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this가 들어가면은 일반 변수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요 count 값이 되는 거죠. 저 값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디스카운트에다가 1을 더해서 자기 자신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펫이라는 클래스가 한번 호출이 될 때마다 카운트 값은 1씩 계속 증가가 될 거예요. 자, 얘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메인 클래스로 가서 우리가 메인 클래스 안에서 자, 펫이라는 얘를 우리가 만들었죠.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고 객체 이름에다가 코코라는 이름을 줍시다. 객체 이름 코코는 펫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만들죠. 루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도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객체가 만들어지고 코코란 이름을 갖고, 두 번째 객체가 만들어지고 루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요걸 사용을 해서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쭉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코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루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name이라는 값은 코코에 대한 거, 루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가 이걸 정해주진 않았어요. 아직 정해주진 않았는데 이거는 각자가 갖게 되는 값이에요. 다만 이 count라는 값은 스태틱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 코코와 객체 루가 얘를 단독으로 비밀리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개되어 있는 값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즉 pet이라는 것에 있는 getCount라는 명령을 써서 이거 getter에 있는 거죠. 여기 어디죠? getCount 이거죠. 얘를 써서 count 값을 우리가 읽어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읽어오면은 얘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를 화면에 출력을 해볼까요? 시스템 아웃프린트 ln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pet의 getCount, 자 그러면 두 번 만들어졌으니까 2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2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펫을 하나를 더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자, 펫에 루코라고 할까요? 자, 루코라는 이름의 새로운 고양이를 한 마리 입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pet get count를 해보면 이번에는 자 처음에는 2였다가 1이 증가된 3이 된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봤습니다.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는 변수 앞에 붙을 수도 있고 getCount 같은 이런 함수라고 그냥 부를게요. 함수 앞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태틱이 붙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얘는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카운트고
함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변수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변수 이 클래스에 속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에 속한 펫이라는 클래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클래스의 이름을 가지고 얘를 getCount를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어진 여기 루라는 이름의 여기 루 있죠. 루로 우리가 객체 이름이잖아요. 이 객체에 있는 getCount를 우리가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똑같이 실행해 보면 2와 3이 똑같이 나옵니다. 루에서도 getCount를 통해서 count 값을 접근할 수 있고 펫에서도 클래스에서도 getCount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count 값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쓰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자, 이렇게 스태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레드에 대한 것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스레드는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소스 코드만 사용을 해보고 돌려보는 식으로만 이제 볼게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자바 코드를 하나를 만들 거고요.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 거고요. 이 안에다가 다시 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드는데 물론 방금처럼 만들어서 다시 고쳐도 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스레드를 사용을 할 거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서 여기 슈퍼 클래스에서 이제 상속받을 수 있는 클래스를 여기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클래스를 뭐로 해줄 거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거 그냥 지우시고요. thread thread 이렇게 쳐주시면은 thread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자바 랭 거기에 있는 thread라는 걸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은 그냥 아까랑 똑같이 테스트로 해줄게요. 테스트 이렇게 해주면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thread라는 거를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이걸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스레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모든 프로그램들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순서대로 넘어가요. 순서대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두 번째 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코드가 잡혔다 그러면 두 번째 줄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세 번째 줄로 안 넘어갑니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컴퓨터에서 이게 이제 정말 CPU에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파일을 읽어 온다거나 그냥 CPU가 사용이 되지 않는데도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은 여기에 어떤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뭐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쪽 미국 쪽에 있는 어떤 서버에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와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보여줘라 라는 명령이 있으면 얘가 끝난 다음에 그림을 보여주는 게 맞죠. 그런데 그림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은 뭐냐 그러면 그림을 보여줘라가 아니라 화면에다가 이러이런 글씨를 써라 라는 명령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림을 가지고 오는 동안 이 컴퓨터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가져오게 시켜놓고 얘는 그 동안에 글씨를 화면에다가 써두면은 그러면은 그림이 다 오자마자 바로 화면에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스레드예요. 스레드를 사용을 해서 이런 비슷한 것들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비슷한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t seq라는 sequence라는 seq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퍼블릭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생성자니까 생성자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생성자 만들었었던 건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소스 탭에서 여기서 generate constructor 이걸 만들면 되죠.
자, 시퀀스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해주면, 자, 슈퍼는 지금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좀 지울게요. 시퀀스 seq라는 어떤 값이 int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게 지금 이 생성자 테스트라는 생성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해놨고요. 그 다음에 ru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run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 run이라는 함수는 퍼블릭이고요. 누구나 다 이제 접근해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void 타입입니다. void라는 거는 리턴 값이 없다는 거죠. 리턴이 없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시스템 아웃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스레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오게 해줄까요? 스레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스레드가 시작되었는지를 화면에 좀 보여주죠. this.seq 이거를 화면에 집어넣어서, 자, 시퀀스를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줬잖아요. 처음에 얘를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서 seq 값을 줄 거예요. 여기다 10이라는 값을 주면은 10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여기 화면에 출력이 되면서 10번 스레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10번 스레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try catch 문을 여기서는 써줘야 돼요. 자, 스레드에서는 try catch 문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try 문 안에다가 thread sleep이라는 명령을 한번 주겠습니다. 이 sleep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 시간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sleep 쉬는 건데, 밀리세크 단위니까 1000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1000 밀리세크 1초가 됩니다. 1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순차적 프로그램이라면 여기에서 1초가 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즉 얘를 가지고 run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시킬 때마다 여기서 1초씩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굳이 뭐 따로 exception 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하죠. this.seq 해주고 번 스레드가 위에서는 시작이 된 거고요. 아래서는 이제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10번 스레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0번 스레드가 끝났습니다. 되죠. 여기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해줬으니까 10초 동안 쉬는 일이죠. 얘를 해줬습니다. test.java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고, 메인에서 이거는 좀 다시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메인에서 이제 스레드를 가지고 활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포문으로 한번 돌려보죠. 포문으로 스레드를 10개를 만들어서 한번 돌려볼게요. int i는 0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적은 동안 i에다가 1씩 증가를 시켜주겠다. 자, 이렇게 포문 총 10번 얘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10개의 테스트 i를 집어넣은 객체를 만들 거야.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new라는 명령으로 얘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거죠. 이 객체들을 thread t라는 이름으로 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t를 start 시작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스레드 하나 만든 그 객체를 t에다 담고 t를 시작을 시키는 거예요. 자, t를 시작을 하면, 자, 얘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죠. t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었죠. 걔는 seq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뭐죠? 처음에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seq에다 0이라는 값이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얘는 this.sequence 0번 스레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출력을 할 거고요. run을 실행을 시키면 run을 실행을 시킨다는 얘기